오늘 정윤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불장난 춤추는 사람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습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뒤에 대통령이라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숨은 권력의 실세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가지고 호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었고 청와대 비서라인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정국에 우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마협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로 실제로 승마협회 관계자들, 문체부 관계자들이 쏙쏙 뽑혀져 나갔다. 정윤회 측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좌절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있는데 어찌 이렇게 모습이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마치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자신을 바치고 있는 듯 국민을 향해 소리를 내고 있군요. 이러니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언론이 보도하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청와대 비서라인들을 만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무엇인가 뗐기 때문에 굴뚝에선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주례회동에서는 12월 임시회 본회의를 12월 29일 날 개최한다 합의했습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세월호 배보상법,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일몰 직전인 국회 특위 연장 문제, 개인정보 보호위원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문제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2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2+2 회동은 오늘 중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날로 하고 12월 15일, 16일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의 내용,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이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야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답해야 하는데 우리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등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할 의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해외 자원 개발 비리 관련해서 긴급한 현안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수사 종료, 수사 수습 유사한 보도는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엽 의원도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관해 질의할 것입니다. 16일은 안민석 의원이 승마협회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문체부에 쏙쏙 파내어진 반정윤회 인사들의 실제적인 상황, 그리고 김종 차관 등 청와대 실세 라인과 연결된 자들의 인사 개입, 비리 등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민희 의원이 현재 청와대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가 비선 실세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 그리고 유진용 등 전 장관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한 사람들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이 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불러다가 직접 국민의 이름으로 질의하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몇 가지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두 정권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수습되고 있다. 대통령은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언론의 보도들을 모두 다 허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라는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측근들, 비서라인의 국정농단이 문제가 되자 이것과 관련한 사실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듯이 찌라시라며 수사, 검찰이 이 사실을 유출한 자를 엄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특권의식, 조현아 부사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퇴가요, 무늬만 사퇴라고 합니다.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늬만 사퇴하고 잠시 눈 가리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재벌가 오너들의 문제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났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영광급 장교들이 번갈아서 부하 여부사관을 성추행했습니다. 당장 이들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속 수사하기는커녕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거나 무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사관학교 영광급 장교들의 여성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 낱낱이 밝혀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위직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받는 장애인, 소수자들을 위한 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공식 출범했고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제조정위원회 ICC로부터 항상 A 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 대한민국이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현병철 인권위원장, 박근혜 정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있으면서 우리 인권위원회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침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제조정위원회가 등급을 보류했습니다. 3월에도 등급을 보류했고 이번에도 등급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거듭남을 촉구하며 인권위원장이 제대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